다음 소식은 이제 진짜 이거 우리나라 재판부가 미치지 않았나 싶은 건데, 네. 위안부 배상 이 표현을 쓰기도 그렇지만, 일본 네. 패소를 했어요, 우리가? 네, 위안부 소송 1차는 승소를 했었는데 지금 2차는 패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언론에 안 나요, 자. 아니, 뭐 나기는 낫긴 했는데. 이거 심각하게 안 다룹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거 심각하게 다뤄야지. 일본 애들은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일본은 진짜. 아이고. 참.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 오버해갖고 한국이 이제 앞으로 외교적으로도 숙이고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튼 일단 기사 먼저 듣고, 또 앞에 머니투데이야. 네. 머니투데이 기사, 정말 이 정도 되면 언론이 아니라 종양인데, 네, 일단 보고 한번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소송 1차 승소에서 2차 패소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 2차 소송 판결이 엇갈렸다. 인권 회복이라는 실질적 정의와 국제법 질서라는 형식적 정의 사이에서 가치 판단이 달라진 결과다. 이거는 판사들 실드 쳐주는 거야, 머니투데이가. 그렇죠. 예. 위안부 피해자들의 1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승소 판결의 이유로 인권을 들었다. 당시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된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했을 경우까지도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지적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재판권이 면제된다, 뭐 이거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 면제 원칙,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1심에서 1차 소송, 이게 1심, 2심이 아니라 1차 소송이 있고 2차 소송이 있는데, 1차 소송에서는 이렇게 뭐 재판권이 면제된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 안 했어요. 인정 안 하고, 어. 왜냐하면 비인권적인 부분이 가해졌을 때는 그때까지 국가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이 일본의 국가 면제를 인정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에 눈 감는 것과 다름없고, 그다음에 위안부 피해자들, 그러니까 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요, 네. 이거는 이제 1차 때는 인권이 있었지만 2차 때는 인권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제일 지금 중요한 2차는 건 그렇게 됐죠. 왜 재판부가 1심하고 2심하고 이게 달라질 수 있냐는 거죠. 1심, 2심이 아니라 1차 소송이 따로 있고 1차하고 2차하고 소송이 따로 달라질 수 있- 있냐는 예. 거죠. 예. 이건 말이죠. 재판부 안에 있는 판사들 하나하나가 지금 퇴직금 못 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퇴직금? 퇴직금? 왜? 지금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 어느 정도 속도를 가고 공수처나 이런 쪽에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 이제 얘네들이 생각했던 행복했던 퇴직의 꿈이 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판사 90명이 동시 사표를 던졌잖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동안 꿈 같은 어떤 판검사 영감님으로 아름다운 노후와 외제차와 타워 팰리스를 꿈꿀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이제 앞으로. 아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상황이 얘들한테는 가장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미친 배후 세력들, 이 시기에 매수가 있었다고 봐져요. 매수가 있다. 이게 개인적으로 판사가 판단해갖고 이게 옳다 안 옳다를 하기에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양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국민 감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뭘 봐도 이러한 판정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판정을 저지르고 있는 애들은 이 판정에 자신의 그 양심을 건 게 아니고요. 자신의 미래를 건 거예요. 민사합의 15부 부장판사 민성철. 지금 정경심 교수 유죄 때렸던 판사가 지금 증거 조작 관련된 거 나오니까 거의 이제 장기 휴가 내면서 자기 재판을 던져버렸잖아요. 아마 그분이 아닐 겁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판사도 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와 연관돼서 뭔가 잘못했거나 또는 잘못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는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쓸 거밖에 없어요. 너 그냥 끝까지 월급쟁이 판사 하다가 잘 되면 대법원인데 너는 이미
선고를 아니라 대법원 대법원 판사 못 가니까 결국은 대법관 못 갈 거고 이대로 끝날 것 같으면 이 기회에 이 정도 나오고 딜하는 게 낫지 않겠어라는 게 지금이 사실상 법조계 성수기일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에 이 권력이 이제 앞으로 안 지켜질 거니까. 문제는 검사가 고발한 거에 대해서는 뭐 재심이나 뭘 통해서 말할 수가 있지만 판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 혼자서 판단한 걸 이게 법의 판단입니다 하고 꺼내갖고 던져버리게 되면 이건 불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제한 그 국가 하에서는. 그래서 판사한테서 혼자서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배심원 죄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진짜. 하나의 또라이 같은 판사 하나가 대한민국에 사실 명운이 걸린 거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외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그 영향력과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어떤 모멸감? 분노에 아주 폭탄을 던질 수 있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작게 말하면 조국 장관 가족들에 대한 또 정경심 교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실형 선고처럼 이러한 사법적인 판단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법이 개혁이 되기 때문에 역으로 더 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 아이러니가 아이고.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져버렸다고 이미 2차 소송 1심에서. 외교로 해결하다니 우리 행정부도 저쪽에서 지랄을 하면 아니 우리는 사법부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사법부가 감히 외교로 해결할 문제지 이게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떠넘겨버리는 이따위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지. 판사 1인이 대한민국 5천만 명을 대신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재헌 국가를 만들고 이렇게 법을 준수하면서 사는 겁니까? 재판부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일본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한 점 그리고 현 정부 외교당국도 이 합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간의 협약 교섭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지 맘대로 설명을 아니 했습니다. 이거 잠깐만요. 참. 지금 상권 분립이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어떤 해결의 방법이 남아있다 어쨌든 그거는 니들이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니들 왜 그런 걸 그냥 생각하냐? 법적인 언제부터 그런 거 생각했냐? 그러니까 법적 판단만 내리면 되지 왜 정치적인 부분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저는 이 재판부 상권 분립에 대한 기본 개념이 지금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이거는. 이건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은 판단입니다. 이 재판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판사를 탄핵하거나 걔가 개업했을 때 걔네 사무실에다 돌을 던질 수 있지만 얘가 이렇게 박아놓고 가는 판례와 판결은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일본에서 이 판결을 딱 보고 야 아니라며 니네 사법부도 아니라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져. 진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친일이고 매국행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거는 진짜 매국이다 진짜. 얘가 대한민국 판사가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하고 이런 판결을 맞바꿨는지 아니면 진짜 아이고. 만에 하나 진짜 마음속으로 지 양심과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고뇌가 있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근데 진짜 이현진님 말씀대로 이거를- AI 판사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정말 저는 멀지 않은 미래에 판사란 직종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다 넣어요. 그러니까 죄목 다 넣고 그거 다 넣으면 AI가 알아서 진짜 판단해줬으면 좋겠어요.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야만의 시대가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준비는 하고 있지만 게을러서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드라마를 통해 보는 세상 같은 건데 제가 요즘 드라마 보기에 너무 끔찍해요. 왜냐면 드라마 안에서 법으로 해결하는 놈이 없습니다. 살인자를 살인자가 죽이고요. 변호사가 불법으로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죽이고 매장해요.
그래서 나중에 택시 운전사가 나서갖고 불법을 저지르고 태연히 돌아다니는 애들을 잡아서 징벌을 하고 그리고 걔네들을 어떤 사설 감옥에 가두고 그 안에서 수수료처럼 일단 활동비를 다 받아서 챙겨요. 이거는 야만이죠. 법이 없는 세상이죠. 법이 근데 없네. 그런 드라마에 국민들이 보는 시청자들이 열광을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법을 못 믿겠다는 답답해서 그런 거야. 법이 정의를 실현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야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열광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누군가가 그걸 보고 A씨 사법부 아니 검찰 경찰 믿을 거 못 되네. 내가 직접 해결해 버려야 되겠다. 이런 그렇죠. 세상을 법이 스스로 만들고 방조하고 있는 거. 이건 단순하게 하나의 사례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법의 역할에 대해서 진짜 정말 공론화돼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어린 애들 있잖아요. 미성년자들. 자기가 사법적 그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걸 이용하는 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래서 사실이에요. 그런 거를 법적으로 처벌을 못하니까 연쇄살인마가 지가 가서 해결해서 쓸어버려요. 근데 목을 따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조롱을 한대잖아요. 어차피 저는 처벌 안 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뭐 만 몇 세가 안 돼서 저 처벌 못 하거든요. 애들이 알고 있다는 알고 거야. 있다는 거죠.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 갔었는데. 겁나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아무튼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도덕의 최소한을 지켜주나? 법이? 과연? 아니요. 전혀 도덕적이지 않은데요. 법 그냥 돈 자체가? 많은 사람들 유리하게 네. 법이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바쁜 와중에도 매일 4시간 이상 드라마를 봅니다. 민심을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드라마 안에 민심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니드가 반영돼서 제일 잘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드라마예요. 뉴스나 언론은 거짓말을 해갖고 지들의 이득을 찾지만 드라마는 광고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좋아하는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지금 드라마들 보세요. 얼마나 살벌한가. 근데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아니, 사람들이 좋아해요. 오히려 그리고 좋아해. 뭐라 그러죠?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내게 이제 심의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이런데 문제를 삼아야 되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못 꺼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PPL이 엄청 달려 있거든요. 이제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내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이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살벌하고 위험한 사상들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 자체를 아예 제기를 안 해. 드라마 자체를 평가해야 될 그 기관이라든지 공정성 있는 기관들도 옛날 같아 이 장면 너무 야합니다. 이거 너무 잔인합니다. 이런 거 경고 매겨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한다니까. 요즘은 또 없어졌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돈의 논리에 그것마저도 사라져 버린 거고 이제는 사람들의 원초적 본능, 사람들의 원초적 니드를 자극하기 위해서 탈법과 불법과 야만이 당연한 것처럼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뭐의 문제냐? 사법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하게 어떤 그 모르고 지나간다고 모르겠으나 이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이 문제의 사법부 불신이 엄청나게 그 많은 여파를 남기고요.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 얼굴에 똥을 끼얹은 또 똥 나와. 오늘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똥을 죄송해요. 끼얹은 네. 아주 치욕의 결정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음 2심, 3심에 뒤집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이미 1심에서 그런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치욕을 뒤집었었다고. 그것도 제일 꼴보기 싫은 외놈들을 상대로. 네. 하여튼 외놈들이 좋아합니다. 이 판결을. 네. 네. 외놈들이 이 판결을 외놈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거 일본 법원에서 나온 판결이에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법원에서 나온 네. 판결입니다. 집 나간 우리나라 법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네. 토해들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절대 지적하지 않습니다. 집 나간 우리 언론도 찾습니다. 네. 네, 왜 다음. 우리는 언론도 없고 법원도 없어? 뭐 우리께? 없네. 우리나라 그게 왜 없어? 우리가 10만이 안 돼서 그래요. 네. 아 예? 더욱 노력합시다. 네. 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만 되면 네. 저기 뭐 할 수 있어요? 새로운 파라다이스가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할 지금 수 있지? 같으면? 네. 뭘 할 수 있어요? 몰라 뭐든 할 수 있어. 네. 자.